안녕하세요. 마이비릭의 오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원 혁부장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의식의 흐름대로 랄프로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에는 첫 번째 에피소드 1은 랄프로렌의 어릴 적 살던 지역과 그리고 조부모들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깊게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우리 랄프 선생님의 어린 시절 유년기에 대해서 또 혁부장이 또 만들어 온 자료와 또 조사해온 걸 토대로 한번 또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년기부터 해서 그 첫 성공을 하게 되기까지 그 뭐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 유년기야말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가장 큰 문화적 자본들을 쌓는 네.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네. 가장 순수하면서. 순수하기 때문에 그때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요쪽이 이제 랄프 어머니 아버지, 요쪽이 이제 리키 저 마누라의 어머니 아. 아버지. 예. 어머니랑 똑 닮으셨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니키 여사님이 네, 어머니랑 이런 인상이 아주 똑 닮으셨네. 아, 또 이렇게 리키 여사님의 부모님 사진까지 준비해 오신 그 또. 네. 어? 그리고 약간 그 독일이나 그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그쪽 느낌 나요. 네, 그쪽. 동유럽 느낌이 네. 강하게 나네. 네, 네. 어? 리키 어머님이. 네. 확실히. 네. 어. 그래서 지난번에 그 랄프의 아버지는 그 프랭크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화가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 그리신 그림들이래요. 아, 그렇구나. 여기 오. 보면 리프시트 적혀 있잖아요. 리프 적혀 있고 인상파 느낌이네요. 인상파 쪽이네요. 그러네요. 모네와 흡사한 그런 그러네요. 터치감과 색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쪽 그림은 굉장히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원근법이 잘 적용돼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터치감은 거칠면서도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인상파 느낌입니다. 그 당시 유행이 요런. 그 당시가 인상파의 거의 이제 마지막쯤이죠. 이제 이러고 나서 추상으로 넘어가거든요. 알죠? 추상화들 막 네네. 알기 힘든 우리 네, 피카소 네, 네, 선생님으로 대변되는 그런 네. 느낌. 그 전에 유행하던 게 이겁니다. 인상파.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랄프가 얘기할 때 자기의 어떤 색깔 센스나 이런 거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놀라운데요. 네. 와, 그림의 수준이 굉장히 저 같은 족밥이 보기에도 높아 보이는 느낌인데 네. 물론 전문가들 시선에 안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름답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랄프의 형제들이 학교에서 아무튼 이 미술, 음악 뭐 이런 쪽으로는 예술적으로는 전부 다 점수가 높았다 그래요. 아니 그 랄프 선생님이 그래서 형제가 어떻게 돼요? 그 이제 그 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어. 이제 설명을 할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가족이네. 아니 요거는 그래? 사촌들이 섞여 있는 아, 거 그래요?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뚱해 있는 얼굴 있잖아요. 맨 앞줄에 있는. 요게 랄프 로렌인데 어허. 딱 봐도 이제 느낌 납니다. 딱 제일 이제 짬밥이 없어 보이죠. 봐도. 막내죠. 그러네, 막내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사진은 이제 요 웃고 있는 요 사진. 이건 봤어요, 저도. 요걸 딱 봐도 굉장히 뭐랄까 그 개구장이스러운 그런 개구집니다. 이제, 그리고 뭐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긴 편에 속합니다, 사실.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엄마가 어머니가 있고 딱, 형들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삼남 일녀. 삼남 일녀구나, 네. 형제가. 요쪽에서부터 이제 큰 형, 큰형? 요쪽 제일 큰 누나. 아, 나이가 제일 누나가 많아요. 네. 제일 그거 첫째예요? 네. 그다음에 큰 형, 작은 형. 작은 형이 미남이네. 바로 알아보시네요. 그럼요. 네, 작은 그러니까. 형이 미남이네. 네. 그래서 이 형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미남이고 키도 크고 그냥 뭐 거의 모델 수준으로 그니까. 인기가 그냥 여자들 그냥 줄 서 있고. 영화 배우의 인상입니다. 네. 영화 배우의 네. 인상.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큰 형도 못생긴 거 아니거든요. 큰 형은 근데 이제 엄청 멋있게 생겼다라기보다는 그 약간 운동 선수 느낌.
그 실제로 농구를 엄청 잘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는 약간 세무사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 둘째 형은 엄청 잘생겼네, 둘째 형이. 네.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한데 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랄프 로렌의 그 컨셉과 어떤 그 남성복의 그 이미지 있잖아요. 전부 다 이 형한테서 온 거고, 아, 그러네. 네, 이 형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대박. 무려 거의 40년 넘게.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했다고요? 네. 형이? 네. 35년. 아, 근데 진짜? 그게 그 35년을 얘기하는 책이 굉장히 옛날 책이니까 그치. 그 뒤에 더했을 수도 있고 아, 대박이네. 그 이제 EVP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EVP 가 이그제큐티브 바이스 프레지던트. 다시 한번. 이그제큐티브 바이스 프레지던트. 총괄 부사장. 아, 네. 그렇구나. 네. 뭐 물론 어차피 패밀리 비즈니스라서. 아, 그렇긴 패밀리 한데, 비즈니스네, 또, 네, 랄프렌이.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조금 모질해잖아요. 여기. 아, 우리 랄프렌 선생님이 또 그러니까, 가족들 그러니까, 사이에서는 조금 모질해요. 모질이로 좀 모질해요. 들어가네요, 뭐 또 이렇게 보니까. 네, 좀 목도 좀 짧고 어. 약간 찌그러져 있어갖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형님들이 워낙에 그 다재다능하고 멋있고 이래서 이제 그 자기가 스타일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얘기할 잠깐, 때도 이 정도의 느낌 보면 이건 랄프렌 창업하고 나서겠죠? 요거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고등학생 때인데 저기 첫째 형은 제가 볼 때 이게 G9 자켓, 바라쿠타 바라쿠타를 그죠? 입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또- 크리켓 니트를 입고 있습니다. 둘째 형은 크리켓 니트에다가 네. 버튼 다운 셔츠, 히든 버튼 다운이네. 히든이네, 여기 고리 보니까. 네. 첫째 형은 여기에다가 카라가 있는 지금의 랄프 로렌의 가장 히트작인 메쉬 폴로 셔츠 같은 형태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니트를 입고 있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의 스타일은 음. 자기가 어렸을 때 왜 옷을 잘 입었냐? 형들이랑 형들이랑 놀았고 형들 옷 다 물려받으면은 남들보다 잘 입게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셔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굉장히 그 돈독하면서도 잘난 형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랬구나. 나이는 대충 이렇게들 되세요. 자, 보면은 첫째 누나가 29년. 29년생이시고. 네,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치면 96세세요. 그러니까 아마 돌아가셨겠죠. 네. 그리고 이제 큰형이 32년생. 네, 그래서 현재 93세. 그리고 둘째 형이 34년생. 그리고 랄프 선생님이 39년. 완전 여기서 보면 막둥이네요. 그쵸. 첫째 네, 누나랑 네. 10살 차이 나니까. 맞아요. 네. 굉장히 막내로 사랑을 받으면서 컸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커서는 반대죠. 네, 랄프가 대표. 그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가운데 있던 형님이 두 번째 형님이 이름이 제리 로렌이에요. 제리. 그래서 제리가 총괄 부사장이자 남성복 디자인 CD를 35년 동안 하셨고. 아, 그랬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레너드 로렌인데 이제 별명으로 렐이라고 불러요. 레너드니까. 근데 이제 이 형은 부사장, 바이스 프레지던트 하셨는데 약간 좀 발로 뛰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역할이 렐이라는 형님이 이제 사업 실무를 주로 발로 뛰면서 이제 해결을 하시고 이 제리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 철학, 그 폴로의 그 남성복 크리에이티브 네, 디렉터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랄프는 그 두 개를 이제 통합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제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약간 좀 애플을 빗대서 얘기하면 랄프가 스티브 잡스의 역할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제리가 워지니아의 역할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레리 형은 팀 쿡인가? 팀쿡 같은 역할이겠는데, 뭐 그럴 수 개인적으로 있겠습니다. 실무 역할이었으니까. 네. 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구나. 네. 또 랄프 로렌이 회사가. 네. 아, 놀랍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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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 누님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잘 안 나오세요. 왜냐면 굉장히 종교적이신 분이시고 어머니의 영향을 또 받으셨겠구나. 네, 어머니랑 똑 닮으셨고 그래서 조금 그 알려진 정보가 많이 없어요. 뭐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같이 다녔고 아, 그렇구나. 아, 이분들이
형제였구나. 이 사진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형제인지 그래서, 몰랐어. 예, 그래서 어? 셋 다 형제고 어. 요 두 번째 이 확실히 보면은 이 눈매가 이 눈썰미가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하네. 예, 그리고 이 어떤 그 관상을 딱 보면 고집이 딱 있어 보이잖아요. 성깔 있어 보이잖아요, 성깔 솔직히. 있어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냥 형을 평생 쫄래쫄래 쫓아다닌 거나 마찬가지다. 예. 아, 실세가 둘째 형이었구나. 그런 쪽으로는. 그래서 이제 로렌은 랄프 로렌은 형을 옷을 되게 잘 입고 형한테 배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형은 랄프 같은 놈은 없었다. 옷을 말도 안 되게 잘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역시 우리 랄프 선생님이 센시티브는 네. 유별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선택, 이걸 하자마자는 랄프 로렌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음. 그 이걸 내자, 드랍하자에 대한 그렇죠. 결정을 네. 그래도. 네. 일단 큰 형은 약간 스포츠 쪽에 관심이 많았고 둘째 형은 근데 옷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긴 했어요. 그 초창기에서. 원래? 네, 니트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 초창기에 랄프가 그 돈을 벌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얘기도 이제 이따가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좀 나이 든 인상을 보니까 큰 형이 나이 들어서는 인상이 아주 좋으시죠. 아주 좋네요. 큰 형님도 눈썹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만 좀 티미해요. 이게 보면은 좀 생기다 말았잖아요. 다 이게 큰 형이랑 둘째 형들이 눈썹이 굉장히 진하고 그러니까. 강렬한데 네. 우리 지금 랄프 선생님이 가장 조금 연약하네요. 그렇죠. 연약하 좀 맞으면서 크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막내가 항상 그렇죠. 막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막내지 뭐 막내. 막내가. 이쁨 많이 받았어. 그렇죠. 근데 이쁨 많이 그래서 받았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사랑에 맞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형님들을 극진히 모시는 그런 모습이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엔 또 비화가 있는데 워낙 랄프도 이제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가족이 아니면 도대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받아주는구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못 받아주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분만 이름을 레너드 리프시츠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 바꾸자고 처음에 얘기한 거는 이 큰형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데 형이 바꿔서 따라 바꾼 걸로 아는데 그게 제일이에요. 그 이제 처음 얘기는 밥 먹다가 이 형이 했는데 그 실행에 옮긴 건 이제 이 두 명이 한 거죠. 그랬구나. 그럼 첫째 형은 형을 안 근데 바꿨어? 이제 바꿀 때 딱 되니까 난 안 할래? 그 바꿀 때가 됐을 때 이미 자기는 이제 농구 같은 걸로 막 엄청 유명하고 이미 자기 이름이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걸 그랬구나. 바꾸면 그래서 이제 조금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바꾸자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도 둘째 형. 네, 둘째 형이고 그 이유는 워낙에 놀림을 많이 받았고 리프 씨 네, 씨 그래서,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입술에 궁둥이 뭐 이런 식으로 놀렸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네. 요때 이제 징병제였는데 군대 가서도 그 괴롭힘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 이제 랄프 로렌으로 할까, 랄프 런던으로 할까 두 개 갖고 고민하다가 런던? 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로렌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자기 속마음은 런던이 더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또 영국 빠잖아요. 약간. 그랬구나. 그러니까 랄프 선생님은 그 두 가지 성 중에 택 1, 택 2 중에 런던과 로렌 중에 런던이 마음에 들었으나 우리 둘째 형님의 또 둘째 형님은 로렌으로 한 것 같아요. 네. 둘째 형이 바꿔서 따라 바꿨으니까 그렇죠. 둘째 형이 야 그냥 로렌으로 하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이렇게 법적으로 알아보고 이런 거를 다 이 형이 한 거예요. 둘째 형이 하고 네. 랄프 런던보다는 랄프 로렌이 나은데요? 뭐 익숙해서 그렇죠. 그렇겠지만. 네. 근데 이제 로렌을 고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나 발음하기 쉽고 로렌.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고 그래서 했다고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미국인들한테는 근데 이게 그 뭐가 있냐면 로렌이라는 게 발음이 두 개라 그래요. 뭐 앞에다가 로렌이라고 하는 발음이 있고 뒤에 렌에다 프랑스처럼 약간 로렌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인터뷰할 때도 물어봐요.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냐고.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서도 어떻게 발음하냐를 그 트라우마는 계속 이어졌다. 그 그래서 트라우마는 이제,
이 인생과 뗄 수 없는 거였군요. 네, 근데 앞에다 로렌 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셋이서 항상 사업을 같이 했는데, 자, 이것도 지금 형님이랑 둘째 형이? 네, 다 여기 이제 둘째 형, 큰 형, 둘째 형. 네, 둘째 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엄청 이탈릭하지 않아요? 굉장히 예. 이태리 사람들 같아. 그래서 심지어 지금 여기 큰 형이 입고 있는 코트는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거죠. 여기. 그렇죠. 지금 큰 형이 입고 스포츠 있는 코트. 폴로 코트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브라우너시에서 지금? 샀나 보네. 아 이거 폴로 거야 이거 이거. 한남동 아니에요? 폴로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빈티지 이거. 그러니까. 카라 대박. 라펠이랑 대박. 실루엣이랑 대박. 보니까 이거네. 맞습니다. 예. 와 나 이거 참 이것이 브라우너 씨의 클래스입니다. 아참 이거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제리라는 형이요. 이태리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들 뜨문뜨문 보면요. 좀 되게 뭐랄까 좀 슬림하면서 아무튼 굉장히 아무튼 랄프 로렌 남성복의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단은 이 사진과 여러 가지 랄프 로렌들의 그 실루엣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실루엣들은 알마니 느낌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알마니. 근데 조르지오 알마니가 그냥 뭐랄까 그 시대를 그냥 아예 언터처블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네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브랜드들 뭐 도나카란도 그렇고 또 케빈 클라인도 그렇고 또 보스도 그렇고 모든 미국 브랜드가 다 알마니 핏으로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알마니를 연구하면서 랄프 로렌이 즐겨 입던 슈트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어깨라든지 이런 고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실루엣적인 느낌이 알마니를 흡사한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알마니는 유연하지만 랄프 로렌은 단단합니다. 그 실루엣적인 느낌을 갖고 왔는데 알마니의 특징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소프트라면은 랄프 로렌은 단단하고 정갈한 느낌이 좀 느낌으로 있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본인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 얘기를. 뭐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알마니 규정바. 나는 알마니 같지도 않고 앞으로 나올 그 어떤 디자이너랑도 다르다. 나는 랄프 로렌이다. 뭐 이런 또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거는 그런 거죠. 이게 실루엣은 비슷할지언정 아까 얘기한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 그쵸? 느낌은 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랄프 로렌은 항상 자기가 이제 자기는 패션이 아니라 스타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랄프 로렌이 고수한 거는 그런 형태는 그 시대 게 뭐 다 비슷하니까 비슷할지언정 랄프 로렌은 그 안에 그게 있어요. 뭐랄까 아메리칸 헤리티지라 표현할까? 뭐 아메리칸 레거시라 해야 될까? 뭐 그런 스타일적인 표현이 프레피함이 늘 공존해 있어. 그런 실루엣 안에. 앞으로 할 얘기를 또 미리 다 해가지고 도사십니다. 역시 도사. 그래서 요게 뭐 비교적 최근 사진이죠. 그래도 벌써 10몇 년 된 건데 양키 스타디움에서 이제 시구했을 때인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때 랄프 로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적인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형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큰 누나 나와요. 큰 누나가 있구나. 키가 좀 작으세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기네 부부.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항상 어떤 가족을 챙기고 그리고 되게 화목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누구도 뭐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10년 정도 된 사진이려나 이게 좀? 그래서 어떤 그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열정이, 열망이 굉장히 뭐랄까 잘 표현된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물으면은 되게 쿨하게 대답을 합니다.
쿨했어요. 저는 쿨했어요. 이거 뭐 한국말로 하면 좀 잘났어요. 잘생겼죠, 제가 좀. 요 약간 이런 의미인데. 요 사진이 이제 오른쪽 사진이 이제 55년도 16살 때인데 이것도 뭐 비슷한 때인데 뭐 중학생 때죠. 그러네. 근데 보시면은 요 때도 보면은 요거 바지단 접은 거 하며 그 여기에 더비를 신었나 아무튼 이게 사진이 끝까지 있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여자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이 나이에. 네. 네. 그리고 상당히 뭐랄까 이 손 딱 올린 거 하며 이렇게 그러네. 네, 간지가 다르네. 네. 혼자. 그 친구들 말에 의하면 사진 찍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래요. 농구부를 들어가가지고 농구를 못 하는데 농구부 들어가가지고 공을 잡는 것도 사진에 찍히려고 잡는 거예요. 몇 분 동안 서 있고 막 이런데요. 아, 얼굴에 그 개구짐과 네, 지금 그냥 간지에 살고 지금 나와 있어 네, 지금. 진짜 완전히. 간지의 화신. 그냥 네. 그러네. 간지는 간지로다.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은 이게 잘 보면은 요 그 인디언 이 마크 예, 이제 이게 스테디움 점퍼죠. 거기에 이제 셔츠를 입고 거기다 이제 그 무스 그려진 스웨터인데 뭐 이게 에버크롬비인가 싶어요. 에버크롬비가 옛날에 있었으니까. 맞아. 예, 예. 거기에 이제 진을 입었다. 그래서 뭐 자기 말로는 그래요. 그 가죽 자켓 유행할 때 자기는 반대로 가죽 자켓이 다 검었잖아요. 자긴 반대로 하얀색 스테디움 점퍼를 입고 다녔대요. 똑같은 게 싫어가지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만 늘 이렇게 선도하는 사람들은 차이에 민감합니다. 네, 차이에 민감합니다. 그 보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 보편과 늘 반대되는 길로 네. 가면서 나는 너네랑 달라 네. 라고 하는 거를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옷과 천성적으로 그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차이 두는 거, 네. 차이 두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데 예를 들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로퍼를 사. 근데 사람들이 따라 신잖아. 그러면 그걸 안 신는데요. 왜냐하면 싫다는 거야. 저도 참 그거를 공감하기 때문에 공감하십니까? 제가 요새 검정색 페인로퍼 잘 안 그렇죠. 씁니다. 예, 그 얘기를 최근에 했죠. 네, 예. 화이트 벅스를 신습니다. 싫어해요. 검정색 가죽 재킷 있는 게 싫어서 네. 흰색 스테디움 점퍼를 입었던 그렇죠. 것처럼 제가 요새 검정 페인로퍼를 안 신고 화이트 벅스를 신습니다. 이게 뭔가 유전자에 있는 약간 유전병 같은 거. 그래서 DNA 박혀 있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심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랄프 로렌의 성공으로도 이어지는 그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더불어 이제 나중에 자기를 올가매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 그런 그치. 네. 그 양날의 검 같은 이제 그런 성향이 되었죠. 좀 뭐랄까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가끔 환멸감이 들 때가 좀 있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내가 뭔가. 네. 그래서 이제 랄프 로렌을 평가를 하는 비평하는 그 주변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극과 극으로 갈려요. 네. 그래서 이런 센스를 가지고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지밖에 모르는 허세에 찬 인간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역시. 네. 그래서 이제 랄프 로렌한테 무엇이 널 만들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자기가 태어난 동네나 그때 당시의 분위기나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얘기하는 게 전 국민이 춤바람이 나 있었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그 펭귄즈라고 하는 그룹인데 어스 엔젤이란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이게 뭐 이제 R&B의 약간 시초 같은 거라고 하네요. 이 지금 그룹이 불렀던 네, 리듬앤 블루스의 시초이자 리듬앤 블루스를 유행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흑인 그룹이 이렇게 대박을 치는 최초의 사례 약간 이런 건가 봐요. 더 펭귄이란 이 그룹이.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처음 봤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다른 그룹에 의해서도 그 뒤로도 몇 번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볼만한 거는 이분들 넥타이 보시면은 되게 좁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랄프 로렌 넥타이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할 건데, 요때 당시에는 그 좁은 게 유행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모를 때는 저 때 좁은 넥타이가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시대에 따라서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바지통과 비슷한 네.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좁았기 때문에 랄프 로렌 선생님은 또 반대였습니다. 엄청나게 넓게도 만들었죠. 네. 좁은 걸 안 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R&B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 DJ가 뭐 로큰롤이란 표현을 썼고 요 당시 이제 로큰롤이 뭐냐면 R&B를 그 흑인이 하면은 R&B고 흑인이 하면 R&B고 네. 백인이 하면 로큰롤이고. 네. 아. 근데 그 구분이 모호한 그런 시대였다. 아, 그럴 때 그러네, 태어났다.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아무튼 뭔진 모르지만 신이 나고 흥이 나고 춤추고 싶으니까 뉴욕 곳곳의 거리에서 막 야외에서도 춤추고 아무튼 춤바람이 엄청 나 있었대요. 자, 이제 이때면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인기를 치고 나선가? 치기 전인가? 도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도사예요, 진짜로. 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네. 아, 나왔군요. 네, 완전 도사예요. 소름 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얘기를 할 때 펭귄스 얘기하고 그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를 아, 해요. 그러면 백인의 엘비스 프레슬리 있으면 흑인의 펭귄스가 있었던 건가? 약간 그런 건가 봐요. 그런 네. 느낌으로다가? 네. 근데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제 로큰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를 그치. 얘기하는 이제 네. 징표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맞아, 잠깐 여기 가기 전에 네.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10년 전에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로큰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들으면서 네. 내가 생각하는 로큰롤은 네. 보다 너무 부드러운 거야. 너무 소프트해.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들은. 네. 네.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약간 좀 이제 빠른 음악들은 로큰롤이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기엔 조금 디스코틱하고 그리고 발라드는 좀 컨트리했거든. 그 R&B의 컨트리를 섞은 게 로큰롤의 시초다 뭐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그렇구나. 요 사진도 거의 데뷔적 사진인데 데뷔적이죠, 예. 이때는. 예. 요 때는 그러니까 어떤 로큰롤이란 개념도 확립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내가 느낌은 로큰롤이라고 명칭 붙였잖아. 내 그 감각, 내 센스티브로 들을 때는 로큰롤보다는 컨트리함이 있고, 그렇죠. 로큰롤보다는 디스코틱한 느낌이 있고라는 느낌으로 그 당시에 음악들이 들렸었어요. 네. 저는 뭐 비슷하지만 저는 약간 평이하고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엘비스 음악을 거의 안 들어봤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랄프 로렌 선생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때는 밤에도 나가 놀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때가 마지막 낭만 뉴욕이었다. 그러네. 요 라떼 같은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네. 진짜 이 공감하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지금 아니 뉴욕에 뉴욕에 그런 밤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네, 네. 밤에 나가 놀 그래서, 수 있었다는 네. 시대가 있었다는 게. 밤에 나가서 뭐 자전거도 타고 여자애들이랑 춤도 추고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새 뉴욕에 자전거 타려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 다음날 집에 못 들어온다. 그 약간 좀 밝은 가는 길로 다녀야지. 그렇죠. 그런 길 아니고 다른 길로 가면 좀 위험한. 아니 뭐 대낮에도 총을 많이 맞는데요, 뭐. 근데 그것도 이제 맨하탄이 아닌 그쪽 동네라는 거잖아. 뭐 퀸스라든지 뭐 브롱스, 뭐, 브루클린 뭐 이런 쪽 그렇죠. 이런 쪽은 네, 네. 원래 최근에 개발돼서 그렇지 그 전에는 좀. 네. 그래서 그때가 너무 그립다라는 얘기를 그 인터뷰에서 해요. 우리가 마지막 종족이었다. 그러면 평화를 누리는 마지막 종족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